안녕하십니까. 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중국 U23 축구 대표팀입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자원도 많고 투자도 아끼지 않지만 왜 매번 중요한 무대에서 고개를 숙이는 걸까요? 표면적인 성적만 보면 좋아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술, 정신력, 시스템,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더욱 빛나는 대한민국 축구의 뿌리 깊은 힘과 철학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2025년 U23 아시안컵 조추첨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중국은 이번에도 D번포트에 배정되면서 이란이나 사우디 같은 아시아의 전통 강호들과 한 죄 묶이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운이 좋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과연 진짜 행운일까요? 축구는 단순히 조편성이 좋다고 해서 성적이 따라오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강팀을 피하는 것보다 강팀과 싸우면서 실력을 키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진짜 강팀은 어떤 죄묻기든 흔들리지 않아요. 실력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누구와 만나든 당당하게 맞붙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을 떠올려 보세요. 조편성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정면 승부. 언제나 도전자의 자세로 상대가 누구든 우리 실력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졌고, 그래서 더 믿을 수 있는 팀이 된 겁니다. 반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조편성 발표 이후 현지 언론들은 이번엔 8강도 가능하다. 시리아만 잘 잡으면 된다는 식의 보도 일색입니다. 즉, 조편성 결과에만 기대어 성적을 계산하고 있어요. 이건 명백히 보신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자세로는 절대 아시아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특히 U23 대표팀은 올림픽을 준비하는 핵심 세대입니다. 실전 경험, 강팀과의 경쟁을 통해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중국은 승점 계상이만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신감도 없고 시스템도 약하고 철학도 부족한 겁니다. 물론 약팀과 붙는 게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기적인 착각일 뿐. 진정한 강호가 되기 위해선 약팀을 이기는 전략보다 강팀을 이기는 정신력과 축구 철학이 먼저 자리 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언제나 도전했고 실패를 통해 배웠고 강팀과의 맞대결에서 얻은 경험이 결국 아시아 정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이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조편성의 운을 따질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겨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조편성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실력은 숨길 수 없고 결과는 경기장에서 증명됩니다. 진짜 축구는 강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국 축구 언론과 팬들 사이에선 요즘 희망적인 목소리가 조금씩 들려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23년 디바이컵에서 태국을 4대2로 꺾은 경기, 그리고 2024년 초에는 리와 FC라는 클럽팀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다는 기록이 언급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결과만 보고 중국이 드디어 달라졌다. 이제 아시아 강호로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섣부른 판단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이 경기는 국가 간 공식 대회가 아닙니다. 디바이컵이든 리와 FC와의 경기든 모두 친선 경기입니다. 상대가 전력을 다했는지도 불분명하고 무엇보다 경기의 무게감 자체가 공식 대회와는 완전히 다르죠. 친선 경기에서의 승리는 훈련 과정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대표팀 전체의 성장이라고 해석하는 건 현실을 정확히 보지 못하게 만드는 착시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 대표팀은 연습 경기보다는 실전에서 어떤 대응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아시안컵, 올림픽, 월드컵 같은 굵직한 무대에서 꾸준히 결과를 만들어 왔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축구의 자산이 되어온 겁니다. 반면 중국은 아직 기초 체계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 시스템은 여전히 전술 훈련보다 체격 위주로 편중돼 있고 선수들이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능력, 즉 전술 이해도나 순간 대응력은 매우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정신력입니다. 한두 골 뒤지고 나면 급격히 무너지고 압박이 들어오면 실수를 연발하며 자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국이 자랑하는 몇몇 연습 경기 승리는 실전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착각일 뿐입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문제들, 즉 전술 시스템, 위기 대처 능력, 팀워크, 멘탈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승리도 진짜 성장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진짜 축구는 숫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 뒤에 숨겨진 현실을 꿰뚫어야 진짜가 보입니다. 중국 축구의 성장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국 U23 대표팀의 사령탑 안토니오 감독. 이름만 들으면 유럽식 전술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꺼내든 전략은 다릅니다. 소극적인 플레이, 그리고 반복되는 역습 중심의 보신 전술입니다. 한때 스페인식 점유율 축구를 추구하던 중국이 이제는 무실점 후 역습이라는 말 그대로 지지 않는 축구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효과도 있었습니다. 약한 수비를 가리기엔 안성맞춤이었고 결과도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선수들의 실질적인 전술 이해도, 공간 활용 능력, 패스 정확도, 그리고 경기를 지배하려는 의지, 이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이 전술은 일종의 포장지일 뿐입니다. 실력을 키우기보다 문제를 감추는 데 급급한 방식이에요. 특히 충격적인 장면은 2022년 U20 아시아컵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대한민국과 1-1로 비기며 가까스로 탈락을 면했지만 경기 후 일부 선수들은 패배한 것처럼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치고 웃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졌는데 기뻐한다? 이건 단순한 경기력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력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그저 체면 유지에 그치는 것. 이게 현재 중국 축구의 현주소입니다.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은 다릅니다. 우린 패배하면 벤치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엔 책임감과 국가대표로서의 자존심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의 아시아 최강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안토니오 감독이 보여주는 전술은 단기적으로는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실전입니다. 실력 없는 안전은 결국 무너집니다.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팀은 절대 승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런 정신력으로는 아무리 좋은 감독이 와도, 아무리 전략을 바꿔도 중국 축구의 미래는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전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축구는 머리로만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심장으로 싸우는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중국 축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청운 세대, 즉 2003년생을 중심으로 한 신세대 유망주들이라는 표현인데요. 중국은 이들을 두고 처음으로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학교 축구와 클럽 시스템을 병행하면서 전술 이해도도 높아지고 체력도 좋아졌다는 평가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이 시스템을 시작했을까요?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입니다. 무려 20년 이상을 유소년 축구에 투자해왔고, 그 결과가 지금의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입니다. 이 선수들이 단지 운 좋게 태어난 세대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대한축구협회의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시스템이 만든 결과입니다. 프로구단과 학교가 연계된 육성 시스템, 선수 발굴에서부터 정신력 교육까지 이어지는 철저한 구조. 반면 중국은 이제 막 그 첫걸음을 뗀 상황입니다. 학교 축구가 일부 자리 잡았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는 성적 위주의 훈련에 머물러 있습니다. 선수를 육성하는 게 아니라 결과만 요구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공식 대회만 나가면 티가 납니다. 전술은 어설프고 위기 상황에선 급격히 무너집니다. 경기 내 흐름을 읽는 능력, 상황 판단력, 강팀과 맞붙었을 때 멘탈 유지력, 이런 게 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운 세대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대 교체가 아니라 이제 막 유소년 축구의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우리와 비교하자면 한국은 이미 월드컵 본선을 경험한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고 중국은 아직도 국제무대 실전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아시아 최상위권과 중하위권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유소년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을 버텨야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시간들을 묵묵히 버텨왔고 지금도 계속 진화 중입니다. 안토니오 감독이 한 말이 있습니다. 중국 축구는 남을 따라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딱 하나, 그 길에 철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길을 걷겠다는 건 좋은데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고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도 모른다면 그건 그냥 방황일 뿐입니다. 한국 축구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실패 속에서 배우고 고민하고 결국 정체성을 찾아냈습니다. 한국 축구가 말하는 정체성은 단순합니다. 강한 압박, 빠른 전환, 유기적인 팀워크, 그리고 기술과 정신력의 조화.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지도자들과 선수들이 땀 흘리며 다듬고 정립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K리그 유소년 팀부터 시작해서 연령별 대표팀, 그리고 성인 국가대표팀까지 훈련 방식, 전술 철학, 선수 평가 기준까지 거의 일관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기술 훈련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포지션 경쟁에서 오는 긴장감, 훈련 내 자율성과 팀 내 규율의 균형, 이 모든 게 철저하게 시스템 안에서 작동합니다. 감독 한 명이 바뀐다고 팀이 뒤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기본 틀과 철학이 이미 굳건히 자리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은 어떤가요? 아직도 한 명의 감독 철학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조직보다 개인, 철학보다 당장의 결과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 감독을 바꾸고 전술도 매번 갈팡질팡합니다. 그렇다 보니 선수들도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공격 축구, 내일은 수비 축구, 이번 대회는 점유율 축구, 다음 대회는 역습 중심. 이런 상황에선 선수들도 팬들도 도대체 뭘 준비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진짜 차이는 기술력만이 아니라 축구를 바라보는 철학과 태도에서 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철학을 이미 실력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중국 축구를 비웃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반복된 실패 속에서 우리는 철학 없는 개혁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축구의 저력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언제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안에서 길을 찾고 철학을 세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경기에서 이기는 걸 넘어서 모든 연령대에서 시스템과 정신력, 실력을 고루 갖춘 아시아 최고 수준의 축구 국가입니다. 다가오는 아시안컵에서도 우리는 또 한 번 증명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파이팅!